항상 뭔가 시작할 때 첫 단추 잘 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도 첫 단추를 잘 꿰 만한 종목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을 5개나 준비하셨더라고요. 예, 네.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새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뭐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사실은 가장 주목할 만한 업종인데 현재 시세에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지나고 나면 IT 쪽으로의 확산은 충분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작년에 한 해 굉장히 좀 고전했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4분기에 이제 주기판 저수익 구조고 적자 구조가 있던 SDI 사업 적자 부분을 떼내는 부분이 이제 4분기에 진행됐고 또한 이제 최근에 그 카메라 모듈 부분이 5G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겠지만 5배중 광학이 이제 채택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 부분의 가격 단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따라 상당히 좀 실적 부분이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 또 MLCC 부분인데요. 아마 1분기 정도까지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은 MLCC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최근에 삼성전기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중소형주인 사막 컨덴서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겠지만 어찌됐건 대형주 중심의 IT가 움직인다면 반도체와 더불어서 지금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모습이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굉장히 좀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MLCC가 2분기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면 주가는 1분기부터 선반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스마트폰의 고사양화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의 개화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대형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일단 한 16만 원 정도까지 열려있다 볼 수 있겠고 선줄가는 11만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MLCC에 대해서 다시금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삼성전기와 관련해서도 관련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폴더블폰과 관련해서도 역시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표 주가 16만 원, 손절가 11만 원,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2만 7천 원 선인데 어떻게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지금 추세에 대해서는 힘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가 일단 2,200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IT가 꺾이지 않는다면 추세는 크게 꺾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눌림목 그리고 2분기부터 일단 MLCC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눌림목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유망주로 삼성전기 이렇게 정리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두 번째 종목은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백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신발 부분 그리고 자동차 부분과 의류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발 부분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성장을 계속적으로 구가하고 있었는데요. 백산 같은 경우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신발 부분이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아디다스 점유율이 높았고 나이키 점유율이 상당히 조금 낮았던 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키가 작년 하반기에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밴더를 상당히 줄이면서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으로 가는 전략을 세우면서 일부 밴더를 탈락시키고 상위 밴더 쪽으로 물량을 몰아주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백산이 나이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점유율이 20%대 정도 초반이었는데 40%대까지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나이키 물량이 많이 늘면서 신발 부분에 호조가 진행됐고요. 아디다스가 한 30%대 점유율이 있었는데 작년 나이키의 전략을 올해 아디다스가 똑같이 따라갈 전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는 가능성이 넘쳐지면서 결국은 또 지금 아디다스도 좀 고밴더, 그러니까 1차 밴더, 2차 밴더 쪽에 물량을 몰아주는 전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신발 부분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15개 정도 모델의 내장재가 들어가는데 새롭게 지금 모델이 현대차, 기아차 쪽의 내장재가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의 셀토스의 유럽향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 신차 중에 GV80 그리고 G80 그다음에 그랜저 신차 이렇게 3개 모델이 추가적으로 내장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가면서 예. 업그레이드가 또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중국의 바이턴이라는 전기차에도 내장재가 신규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부분의 내장재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의류 같은 부분은 스웨이드 제품이 있는데요. 스웨이드 제품은 상당히 좀 고단가입니다. 마진율도 상당히 높은 단가인데요. 스웨이드 부분이 그 한국 시장의 캐파가 600억 정도 되는데 공장이 풀 가동되면서 지금 중국 시장이 작년에 좀 적자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 공장이 스웨이드 부분의 가동률이 또 올라오면서 전체 스웨이드 부분이 올해 한 700억에서 800억까지 올라오는 부분. 그래서 중국 공장이 적자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되면서 BEP 이상 올라오는 부분들이 또한 실적에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회사가 공식적으로 최근에 IR을 통해서 가이던스를 낸 게 5,200억에 OP 500억 정도로 올해 어느 정도 가이던스 냈는데 네. OP 500억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인수했던 최신물산이 BEP 정도, 그러니까 최신물산이 그 전혀 수익을 못 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일단 500억 정도 잡았고요. 최신물산이 내부적으로는 한 60에서 70억 정도 올해 OP를 정도 보고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더라도 500억 정도의 OP라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따진다면 PER 5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죠. 따라서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백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네시스의 GV8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요즘에 저도 백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좀 가끔 듣게 되는데 이 관련해서 또 신발 부문, 의료 부문까지 모멘텀을 얘기해 줬고요.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가격 전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세 번째 종목은 코엘 패션입니다. 사실 뭐 주가가 작년에 상당히 좋았다가 뭐 하반기에 좀 꺼지기 시작했던 네. 종목인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이제 4분기의 이슈는 사실은 이제 참전 화장품 인수 관련돼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 이후에 참전 화장품 인수를 철회를 전략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3분기에 약간 좀 주춤했던 실적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일부 그 홈쇼핑 시간대를 통으로 사면서 일단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서 마진율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회사가 설명하기로는 그렇게 통 시간대를 사는 것을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3분기에 OP 마진율이 18%대까지 마진율이 빠졌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진율이 OP 마진율이 20% 이상 나오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네. 3분기에 마진율이 빠진 부분들을 4분기에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4분기에 좀 그 주목할 부분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고성장을 하고 있는 언더웨어 중에서 캘빈 클라인 런칭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에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 매출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 시작했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알만이라는 또 브랜드가 고가 브랜드가 또 런칭이 12월 달부터 되면서 2020년 올해 온기로 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작년 4분기에 시작했던 캘빈 클라인과 알마니의 브랜드가 언더웨어 쪽이 가세가 되면서 실적 성장에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것 같고 OP 마진율이 상당히 좀 다소 주춤했던 부분들이 20% 이상 다시 회복하면서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참전 화장품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 제거 그리고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난다는 점 그리고 자파 부분도 상당히 좀 호조입니다. 핸드백이라든지 골프웨어 이런 쪽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저평가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가 또 전체적으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자사주 매입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평가된 부분이 아니냐 생각 들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한 5,200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엘 패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 8,000원과 손절가 5,200원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단기적으로 전략 짜줬다라고 얘기하지만 목표 주가가 대부분 지금까지 세 종목 모두 위로 한 30-40%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코엘 패션에 대한 흐름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2차 전지 종목 중에 사실은 뭐 토픽으로는 삼성 SDI나 일진 머티리얼즈, 특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직 저평가돼 있다 보고 있는 2차 전지 쪽의 소재 부분은 첨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첨보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 소재에 관련된 아이템을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산 소재가 글로벌 최고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글로벌 탑
사업으로 이야기되고 있던 일본 소재 기업이 첨보를 찾아와서 오히려 첨보 소재를 가져가겠다고 할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기업 탐방이라든지 미팅을 해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부분 포커싱이 캐파 증설의 포커싱이 대부분 다 맞춰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뭐 증자가 일부 있을 수 있거나 캐파 증설을 1년 내내 하면서 2021년도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이미 캐파 증설이 시작이 돼서 이제 완료가 거의 대부분이 됐고 그리고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됐다는 점에서 일진 머티리얼 상당히 좀 먼저 치고 나갔다는 점이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 증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2020년 올해 2분기 정도는 마무리가 다 끝납니다. 따라서 1분기 정도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고 최근에 뭐 5만 원대까지 좀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캐파 증설이 되면 전체적인 그 작년 대비 캐파가 올해가 3배 정도까지 캐파 증설이 끝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21년도가 시작될 때 그리고 오히려 2020년 2분기부터 하반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게 캐파 증설에 대한 매출 성장 구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첨보를 좀 빨리 봐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전해질 같은 경우도 F 전해질, 그다음 P 전해질, D 전해질 이렇게 나타나는데 상당히 지금 수명이라든지 빠른 충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전해질이 첨가로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 빨리가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좀 탑픽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다소 또 주춤했던 반도체 소재 부분도 올해 이제 디램 오판이 좋아지면서 소재 부분도 올해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부분이나 반도체 소재 부분까지 한테서는 첨보가 상당히 좀 유망하다 볼 수 있겠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8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2021년 캐파 증설 관련된 이슈가 온기로 반영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을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최근 움직임을 봐서 5만 7천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는데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고 보십니다. 목표 주가 8만 원,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도 얘기를 해줬고요. 손절가 5만 7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하도록 하죠. 마지막 종목입니다. 5번째 어떤 겁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미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 관심들이 많죠. 예. 그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는 시술인데 슈링크라는 시술이 네. 있습니다. 이게 안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받아본 사람은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직 안 받아본 뭐 거기 하지만 강남에서 상당히 유명한 시술을 하고요. 뭐 최근에 뭐 600샷에 뭐 한 뭐 15만 원, 20만 원 정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에 한 번씩을 이렇게 맞으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시술 상당히 좀 유명한 그건데요. 기존의 시술 대비 상당히 짧게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이 좀 덜하다 그러고 가격대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상당히 좀 슈링크 시술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클래시스가 이 슈링크 제품에 대한 그 장비를 상당히 많이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 중심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서의 그 이슈가 상당히 좀 있지만 국내의 성장성은 약간 둔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지방으로서의 확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해외 부분 같은 경우에 브라질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해외 정도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매출 10억 이상을 달성했던 그 국가가 한 5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19년 기준으로서는 한 10개 가까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3분기의 실적이 좀 중요시하게 본다면은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카트리지 그러니까 그 장비 매출 이외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슈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 이외에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네. 카트리지가 들어가는데 그 카트리지 매출이 기기 매출을 압도하면서 3분기부터 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왔고요. 2018년 기준의 영업이익률이 36.8%에서 2019년 3분기의 누적 이익률이 48.9%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격 전략 짧게 한번 들어보죠. 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목표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아마 그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빌리에이션 특허 이슈 때문에 주가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클래시스까지 다양한 업종군의 종목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팀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